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영웅님의 파워가 굉장한 신곡 모래알갱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쇼 음악중심, MBC 간판 음악방송 프로그램이죠. 자, 이게 예정되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 쇼 음악중심 실시간 문자 투표해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2주 연속 1등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근데 이 얘기가 저나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임영웅님은 저번 주에 방송 출연조차 없이 1위를 했었죠. 스트레이키즈와 아이들까지 꺾을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파워가 어마무시했었다. 근데 이때 엄청난 쾌거를 이루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방송 3사의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1등을 휩쓸고도 남을 거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 우선 오늘 이슈 음악 중심, 저번 주와는 다르게 요번 주 1위 후보부터 이미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본방사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딱 실시간 문자투표 대비하고 있었는데 1위 후보 리스트를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에스파, 에이티즈, 아이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는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건가?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분명히 임영웅님이 사전투표도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잘 보면 누가 지금 임영웅님 뒤에 있었느냐?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에이티즈입니다. 자, 저번 주 방송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저번 주 방송 때 누구와 경쟁을 했냐? 스트레이키즈, 아이들, 그리고 임영웅님입니다. 그럼 오늘 공개된 쇼 음악 중심의 1위 후보는 누구냐? 에스파, 아이들. 그럼 스트레이키즈가 빠지고 에스파가 들어왔구나. 아니 그런데 임영웅님이 빠지고 에이티즈가 들어온 모양새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적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전투표에서도 1등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계 후보에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참 황당한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 1위 후보였던 스트레이키즈가 빠지고 에스파나 에이티즈가 1위 후보가 됐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그룹은 임영웅님이 저번 주에 합계 점수 1등,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2등, 그리고 아이들이 3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황당한 점은 무엇이냐면 스트레이키즈가 빠질만 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저번 주에 이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3위였거든요. 1위 후보, 저번 주 1위 후보 중에 아이들이 3위였는데 요번 주 1위 후보를 보니 이 아이들이 남고 1위와 2위인 에이티즈와 에스파라는 그룹들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아마 실제로 방송을 보던 분들은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저번 주에 1등을 어떻게 한 것이며 저번 주에 1등 했었던 임영웅님은 그럼 요번 주 1위 후보에서 빠졌는데 그럼 도대체 몇 등을 했냐? 5등의 랭크가 됐습니다. 5위의 랭크가 됐어요. 참 황당하죠? 그리고 1등이었던 임영웅님과 2등이었던 스트레이키즈, 남자 가수들만이 쏙 빠진 채 3등이었던 아이들이 남고 새로운 자리를 에스파와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 황당하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나오고 있냐면 이거 걸그룹들 밀어주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물론 요즘 걸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고 하겠지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번 주에 1등을 했었던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순식간에 5위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지금 보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우리 임영웅님이 마음속 1등이다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오고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명확한 이유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임영웅님이 음원 음반 성적이 만점이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스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스밍량이 전부 다 사라졌다? 물론 동영상과 방송 점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방송 점수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방송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임영웅님은 항상 음원 음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1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투표도 임영웅님이 이번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키즈가 1000점을 받았던 이 점수도 똑같이 포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방송 문자투표에서 갈리게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등을 못했다 하더라도 1위 후보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이건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쇼 음악 중심의 임영웅님이 1위 후보에 올라가서 이 중에서 지금 결과를 예측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는커녕 후보조차 되지 못했다니.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자 제가 바로 어제 전달해드렸던 뮤직뱅크 사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뮤직뱅크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뮤직뱅크의 요번 주 순위 결과를 보면 임영웅님이 고작 한 계단 올랐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시죠? 한 계단. 저번 주에 21위였고 이번 주에 20위예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번 주 21위였던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랭크된 것은 고작 5일, 6일 정도밖에 집계되지 않았던 뮤직뱅크의 집계 기간 때문에 쇼 음악 중심하고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게 예측이 틀려버렸죠. 왜냐면 이 안진용 기자님 역시 요번 주 그러니까 어제 방영된 뮤직뱅크에서는 분명히 1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계단 오른 20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황당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방송 점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원 성적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피지컬 앨범 음반 점수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20위권이다? 와, 이거는 굉장히 이 랭크 기준에 황당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 황당한 일이 오늘 쇼 음악 중심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쇼 음악 중심이 해명을 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껏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스밍을 했는데 5위까지 떨어진 것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자, 단순히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저번 주에 1등이었고 2등이었던 남자 가수들이 다 빠지고 3등이었던 여자 아이들이 순위에 남은 채 새롭게 에스파와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들어왔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이티즈라는 그룹은 아티스트 임영웅님과의 사전투표에서 점수 차이가 꽤나 많이 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전투표 때 임영웅님이 거의 한 415만 표 정도, 그리고 이 에이티즈가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380만 표 정도, 그러면 못해도 한 30만 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4, 5% 정도 사전투표율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임영웅님이 1위 후보에 올라가서 실시간 문자투표만 잘 이루어졌어도
1위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아니 후보에서조차 제외가 됐다니. 아니 사전투표율에서도 임영님이 1등을 했고 음원 음반 성적에서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1등을 했을 터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2위와 함께 임영웅님이 후보조차 오르지 못하고 3등이었던 여자아이들이 버젓이 1위 후보에 올라가 있으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뮤직뱅크 역시 어떻게 임영웅님이 그래요 뭐 6월 16일 방송분은 안진영 기자님 말처럼 5, 6일밖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어제 방영했던 것도 10위권은커녕 한 계단 오른 20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임영웅님만 또 따돌리는 거냐. 방송사에서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싱글 음원이 올라가지 않는 거냐. 이거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제 소씨가 말했던 뮤직뱅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자체적인 심의 기준을 공정성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라는 황당한 발언 제가 어제 전달드렸죠. 근데 이번 쇼 음악 중심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SBS의 이 더 트롯 쇼를 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의 제작곡인 런던보이를 왜 SBS에서 그것도 트롯 방송에서 임영웅님의 트롯곡이 아닌 런던보이를 갑자기 그냥 저렇게 1위 후보로 올려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전달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이콧하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런던보이가 1등이 되지 않게끔 영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죠.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이 당시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쯤 되면 더 트롯쇼 측에서 아예 이 팬들의 요구사항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데 이거 그냥 SBS 측에서 임영웅님에게 패를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때도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제 있었던 뮤직뱅크의 황당한 20위권 순위 안진영 기자님조차 얼마나 연예부 기자 취재를 오래 하셨겠어요? 그 기자분조차 분명히 임영웅님이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방송분에서는 유력한 1위 후보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한 계단 오른 20위였어요. 20위. 그것도 황당하죠? 더불어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쇼 음악 중심에서 1위하고 3위가 빠져나간 채 사전투표조차 임영웅님을 이기지 못했던 그룹이 버젓이 1위 후보에 올랐고 임영웅님은 4위도 아니고 5위까지 순위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고 분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정말 이 방송 3사에서 임영웅님을 홀대하는 걸까요? 정말 이제는 임영웅님의 음악 장르가 트롯이 아니라 이 아이돌들과 우연치 않게 한두 번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직접 경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무대까지 진출하는 임영웅님이다 보니 조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제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집계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 물론 5위조차 높은 랭크가 많고 뭐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임영웅님의 음원 음반 전수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량이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뭐 1위 후보에 오르지 않았으니 그게 공개되지는 않겠죠. 참 어찌됐건 좀 황당한 사태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사례는 뮤직뱅크 하나만으로도 저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문스럽다라는 거는 사실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소천사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나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쇼 음악 중심 채널에 게시판에 가셔서 막 악플 남기시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의견은 소시 채널에서까지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분석은 저와 같은 유튜버들 또는 언론 이 기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파헤쳐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안진영 기자님조차 분명히 좀 뮤직뱅크 1위를 예측했을 만큼 임영웅님의 모래 알갱이 스밍량이 엄청나거든요.
서클 차트에서도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스밍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방송 출연조차 없이 음악 중심에서 1등을 차지한 부분인데, 이거 쇼 음악 중심에서 예상 못하고 있다가 집계 딱 했더니 이거 임영웅이 1등이네? 우리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못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위를 맞췄다? 이건 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뮤직뱅크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제가 볼 땐 공정성의 적신호가 켜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초대박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넘버원 임영웅 6월 가수 브랜드 평판 탑2. 맞습니다. 드디어 6월달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가 공표가 됐습니다. 바로 6월 24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가수 브랜드 평판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방탄소년단, 3위는 뉴진스, 그리고 2위에 임영웅님이 딱 위치를 했다. 근데 놀랍게도 2위를 했음에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소장님은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해요.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임영웅 브랜드가 2위를 기록했다. 쭉 내려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브랜드 평판 지수 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4월 달부터 4월 달에는 뉴진스, 방탄소년단이 1, 2위를 차지했고 3월 달엔 임영웅님이 위치를 했는데 5월 달에 딱 들어서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세븐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탑3 안에 임영웅님이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특히나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밀려난 적이 어떻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6월달을 보면요, 1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위치를 했고 2위에는 임영웅님이 있지만, 이 중요한 건 5월하고 6월달이 4월달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1, 2위와의 격차와 2, 3위의 격차가 4월달에는 임영웅님이 3위를 했을 때는 미미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2위를 했을 때 878만, 임영웅님이 800만으로 70만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자, 5월달부터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한 930만이 넘는 지수와 3위를 차지한 세븐틴의 지수가 300만 지수가 차이가 나요. 임영웅님은 방탄소년단하고 70만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었는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임영웅님이 1등을 했을 때는 3위하고 1등의 격차, 2등하고 3등의 격차가 임영웅님이 3등을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6월달은 어땠을까요? 6월달도 놀랐습니다. 자, 5월달에는 방탄소년단하고 세븐틴의 격차가 200만 지수가 차이가 났는데, 와, 요번 달 1위란 방탄소년단 지수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수가 나왔어요. 1000만이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방탄소년단의 이 싱글 앨범 발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웅님 역시 모래알갱이가 발매가 됐죠? 그러면서 990만이라는 지수를 차지했음에도 이게 왜 굉장하냐면, 자, 보세요. 4월달, 5월달에 1등을 차지한 브랜드 평판 지수를 보십시오. 4월달엔 뉴진스가 1등을 했지만 어떻게 돼 있죠? 918만. 그리고 5월달에 1등한 임영웅님은 934만인데 이것조차 뛰어넘은 것이 6월달에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입니다. 990만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마 방탄소년단의 이 싱글 앨범 발매로 인한 1000만 지수 돌파가 아니었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이었을 겁니다. 더 대단한 건 이 5월달에 보면 2위하고 1등의 격차가 120만 차이, 2등하고 3등의 격차가 200만인데 임영웅님이 2등을 한 요번 6월달에 보면요, 3등을 한 뉴진스와의 격차가 어떻죠? 와, 거의 400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2, 3위와 차이가 났었던 지수보다도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거의 압도적인 1등을 했어야 할 평판 지수인데, 야, 이
방탄소년단이 복병이었습니다. 싱글 앨범이 또 임영웅님하고 같은 달에 발매를 할 줄은 잘 몰랐던 거죠. 어찌됐건 그럼에도 어마무시한 지수를 우리 임영웅님이 달성을 해낸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게 2위라서 아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소씨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아쉬울 필요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지금 임영웅님이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임영웅님의 이 기사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로이킴, 최정훈과 신곡 댄스 챌린지 호흡.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로이킴 씨가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어디에 등장했나 봤더니 최정훈의 밤의 공원이 페스티벌을 연상시키는 특급 라인업으로 금요일 밤을 채웠다. 바로 KBS 2채널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 원래 박재범 씨가 하던 걸 이제 최정훈 씨가 이어받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로이킴 씨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로이킴 씨가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몇 개월 전에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 커버를 불렀던, 이 당시 때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로이킴 씨가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 노래의 작곡가인 이적 선배님 역시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갔다 라면서 이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촥 부르죠. 그래서 이 영상이 27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만이 아니죠. 쭉 내려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긴 어게인의 이원석이라는 가수도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커버를 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밑에 보이세요? 로이킴 씨가 4개월 전에 또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었던 노래, 이런 노래들도 뭐 이건 불법 유튜브 채널 같지만 어찌됐건 커버를 해서 불렀다. 그러니 로이킴 씨가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존재를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커버곡을 부를 만큼, 사실 가요계의 엄청난 선배거든요, 로이킴 씨가. 근데 로이킴 씨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출신이죠. 임영웅 님도 오디션 출연자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로이킴 씨가 최근 방금 말씀드렸던 과거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송 프로그램을 있는 더 시즌즈, 여기에 등장을 해서 로이킴 씨가 노래를 열창을 했는데요. 자, 보니까 이렇게 기타를 들고 촥 열창을 합니다. 뭘 열창했을까요? 이쯤 말씀드리면 눈치 빠른 우리 소천사님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이킴 씨가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이렇게 열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로이킴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자신만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부르며 감동을 선물했다. 맞습니다. 이 로이킴 씨가 자신의 타이틀곡도 많은데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한 팩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팩트냐? 가요계의 선배건 후배건 아이돌이건 또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활동을 해온 레전드 가수분들이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노래를 오히려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커버하고 있다. 참 놀랍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제는 이분들이 커버곡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 아닐까요? 특히나 로이킴 씨는 팬층도 굉장히 많고 나아가서는 노래 실력도 출중한 가수입니다. 이런 많은 가수들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한다는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사가 된 것입니다. 자, KBS 2채널에 등장한 로이킴 씨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다. 간접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박명수 씨가 또 유희열의 스케치북만큼이나 유명한 윤종신 씨와 함께 등장을 해서 히트곡
저작권을 노리나? 내 노래 임영웅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MBC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박명수 씨가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방송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6시 25분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박명수 씨가 이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지드래곤과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 박명수 씨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드래곤하고도 합동 무대를 섰을 만큼 무한도전 때 가수로서 또 맹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이 박명수 씨도 작곡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지금 그 이후로 DJ까지 하면서 이 노래 작곡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명수 씨가 숨겨뒀던 훅을 소개하며 내 다음 곡은 임영웅에게 주고 싶다. 대단하죠? 임영웅에게 내 곡을 주고 싶다. 근데 역시나 로이킴 씨하고 똑같아요. 그냥 네이버에 박명수, 임영웅이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이 박명숙 씨와 임영웅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시당초 박명수 씨는 이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님을 응원했었고 노래 너무 잘한다라고 했지만 특히나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 이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를 거의 처음 불렀잖아요. 박명수 씨가 깜짝 놀라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나 최고의 가수지만 이거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때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가수인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앨범 말고 가수분의 자기의 가족인 가수분의 앨범을 구매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다. 여기에 대한 사연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참 황당하다라고 웃었거든요. 근데 비슷합니다. 아들의 첫 공연과 임영웅님 콘서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한 어머니 청취자에게 조언을 건넸죠. 물론 영웅 씨에게 미안하다. 어차피 당신은 영웅이니까 이해하길 바란다. 라면서 그래도 아들 콘서트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박명수 씨예요. 근데 이런 증언도 했었죠. 나는 결혼식장에서 임영웅 마주쳤었다. 예의 바르고 싹싹했다. 라면서 칭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아주 예의 바르고 싹싹한 친구다. 라면서 박명수 씨가 직접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 박명수 씨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임영웅에게 내 노래를 주고 싶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면 임영웅님이 이제 작곡 위주로 발매를 하고 있고 물론 여러 작곡가들과 함께 또 곡 작업을 하겠지만서도 사실 임영웅님에게 곡을 주고 싶어하는 작곡가들은 지금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이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떠나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 가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많은 가수들에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 로이킴 씨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노래를 그냥 방송에서 불러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커버곡을 해왔었는데 참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노래 파워가 가요계를 그냥 장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엄청난 장악력을 지닌 임영웅님의 이 노래와 예능방송 프로그램이죠.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지금 끝모르는 고공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아가서 예능방송에 대한 임영웅님의 또 엄청난 영향력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